이 영상에서 항상 원하던 하드코어 월드를 시작함. 첫 번째 에피소드로 목표는 아늑한 스타터 지역을 만드는 것,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첫째 날 시작으로 사바나 생물 궁계에서 스폰됨.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쳐서 통나무를 얻음. 나무를 사용해 곡괭이를 만듦. 그리고 언덕을 파기 시작함. 조약돌을 모으기 위해 그 과정에서 큰 석탄 광맥을 발견했어. 그래서 시간을 들여 전부 채굴했어. 나중에 분명히 유용할 거야. 그 후에 조약돌로 도구 한 세트를 만들었어. 기본 장비를 갖춘 채로 용광로도 만들었어. 더 많은 자원을 찾기 위해 탐험을 떠났어. 처음으로 선인장을 찾았고 해안선을 따라 많은 사탕수수를 발견했어. 그래서 그것도 모아두었어. 철이 있는 동굴을 발견함. 그래서 채굴하러 내려감. 마지막 몇 조각을 모으고 있을 때 해골을 발견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함. 그리고 지상으로 돌아감. 더 많은 자원을 찾기 위해 계속 탐색함. 바다에서 난파선을 봄. 그래서 전리품을 모으기 위해 수영함. 불행히도 큰 산호 중 하나가 정확히 그 한가운데에 스폰됨. 상자 하나만 찾을 수 있었어. 그래도 안에 음식은 조금 있었어. 해가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언덕을 올라갔어. 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침대를 만들 수 있도록. 아쉽게도 양은 없었어. 하지만 귀여운 아르마딜로 몇 마리를 봤어. 양을 찾기 전에 어두워졌고 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벽을 파고 밤을 보내기로 했어. 난 난파선에서 찾은 음식을 먹었어. 그리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테라코타를 잔뜩 채굴했어. 앞으로 건축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좀 모아두기로 했어. 모은 철을 재련할 기회도 가졌어. 그리고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었어. 해가 다시 뜨자 방패와 가위도 만들었어. 모험을 계속했다. 결국 마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건초 더미 같은 귀중한 자원이 많았다. 양조대, 침대, 심지어 멜론도 있었다. 침대가 가장 기대된다. 이제 밤을 보내며 잘 수 있다. 이제 정착할 곳을 찾고 싶다. 그리고 시작집을 짓고 싶다.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탐색을 시작했다. 가는 길에 두 번째 마을을 발견했다. 자원을 더 모은 곳. 발견한 정글 생물 궁계로 향하기 전에 거기서 정글 나무를 모았어. 대나무와 코코아 콩도. 동굴에서 석회암을 발견했어. 조금 모았어. 나중에 용암 농장을 만들기 위해 초기 집 위치를 계속 찾다가 좋아하는 나무 종류를 발견했어. 짙은 참나무와 가문비나무. 둘 다를 위해 묘목을 모을 기회를 잡았어. 내 인벤토리가 너무 가득 찼어.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칼을 버려야 했어. 가문비나무 묘목을 위해서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좀 더 찾아본 후에 마침내 완벽한 장소를 찾은 것 같아. 강으로 둘러싸인 적당한 크기의 섬이야. 아주 아늑한 느낌이야. 근처에 벚꽃 생물 궁계와 마을도 보여. 미래 프로젝트에 통합할 수 있는 것. 먼저 할 일. 상자 몇 개를 만들고 모든 아이템을 꺼냈어. 그 다음에 울타리를 많이 만들었어. 작은 동물 우리를 만들었어. 밀을 사용해서 소를 유인하고 번식시켰어. 그 동안에 두 번째 동물 우리를 만들었어. 이건 양을 위한 것. 이제 그것들을 설치했으니 물가로 내려가서 풀을 많이 갈아엎었어. 간단한 밀 농장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모든 사탕수수를 심었다. 물가를 따라. 이것들은 기본적인 농장이다. 내가 항상 만드는 내 세계를 처음 시작할 때 쉬운 음식 공급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결국 레벨을 만들 수 있다. 30 마법 설정. 다음 목표는 더 좋은 도구와 갑옷을 얻는 것. 근처 동굴로 내려갔어. 구리, 석탄, 철을 모으기 시작했어.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모았어. 철을 꽤 많이 모은 후에 용광로를 사용해서 철을 녹였어. 그리고 철 갑옷 한 벌을 만들었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광산 더 깊은 곳으로 갔어. 결국 지오드를 발견했어. 그래서 칼사이트를 잔뜩 채굴했어. 그리고 부드러운 현무암. 재미있게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후 동굴 탐험을 계속했어. 결국 첫 다이아몬드를 찾았어. 이건 항상 정말 좋은 느낌이야. 새로운 세계에서 결국 2개의 다이아몬드 광맥을 더 찾았어. 그래서 반짝이는 파란색 물질로 곡괭이를 만들기로 했어.
이제 좀 더 빨리 채굴할 수 있어. 단단한 슬레이트와 깊은 슬레이트를 여러 더미 모았어. 초기 집에 사용하려고 해. 여기 아래에 있는 동안 조금의 안산함도 모았어. 이 시점에서 내 인벤토리는 완전히 가득 찼어. 그래서 지상으로 돌아갔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템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새로운 도끼와 삽을 만들었어. 우리가 얻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서 그 후 기지 주변에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함. 사탕수수와 밀을 수확함. 소와 양도 다시 번식시킴. 많은 나무가 필요할 것 같음.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위해 다크오크와 가문비나무를 몇 그루 심음. 그 김에 정글 나무도 심어야겠다고 생각함. 전에 모아둔 대나무도 함께 심음. 몇몇 나무는 이미 자람. 그래서 나무들을 베어버림. 참나무와 자작나무도 몇 그루 베어버림. 섬에 이미 있던 나무들. 초기 집을 지으려면 필요할 거니까. 나무 중 하나에 벌집이 있는 걸 발견함. 그래서 그 아래에 모닥불을 놓음. 그리고 가위를 사용해 밀랍을 모음. 이제 거의 모든 게 준비됨. 초기 집을 지을 재료는 다 모았음.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재료가 더 필요함. 먼저 모아야 할 것. 모래를 모으기 위해 물가로 내려갔어. 유리와 벽돌용 점토를 위해서. 다음으로 광산으로 내려갔어. 많은 섬노감과 조약돌을 모으기 위해. 그 다음 돌 절단기를 만들었어. 그리고 필요한 모든 다른 심층한 블록을 만들었어. 그 후 대나무를 모두 잘랐어. 그리고 그것을 판자와 슬랩으로 만들었어. 내가 작업하는 동안 떠돌이 상인이 끼어들었어. 괜찮은 거래가 없어서 그 기회를 이용해 리드 2개를 공짜로 얻었어. 그 작은 방의 이유. 구리 격자를 만들고 벌꿀로 결합했어. 노화를 막으려고. 잠깐 쉬면서 동물들을 다시 번식시켰어. 그리고 몇 개의 블루베리를 찾으러 갔어. 장식하기에 재미있을 것 같아. 다시 동굴로 들어갔어. 가위를 사용하여 빛을 모으기. 마침내 몇 개의 랜턴을 제작함.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마지막 아이템일 것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소를 한 번 더 번식시키고 모든 사탕수수를 모음. 물가를 따라. 시간이 좀 걸렸음. 하지만 이제 필요한 모든 블록을 모았음. 우리의 스타터 하우스를 짓기 위해 기초를 놓는 것으로 시작. 딥슬레이트 블록을 섞어 사용. 집의 모양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양쪽에 2개의 작은 섹션 추가. 2층을 위해 도라이트와 칼사이트. 자작나무 통나무를 조합.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록 조합 중 하나. 지붕을 위해 단순하게 유지. 깨끗한 느낌을 위해 가문비나무와 짙은 참나무 목재를 사용. 이제 작은 디테일을 추가할 시간. 건축물의 개성을 더해주는 요소들. 건초 더미와 랜턴을 추가. 뒤쪽에 큰 꽃 화분을 배치. 참나무 통나무와 꺼진 캠프파이어로 만든 통나무 더미까지. 이렇게 해서 집 외관이 완성.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들어. 이제 내부 작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소를 다시 번식시키는 데 잠깐 시간을 썼어. 그리고 사탕수수와 밀을 모두 수확했어. 그 일을 끝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잔디블록을 모두 제거하기 시작했어. 잔디블록이 사라지자 바닥을 깔기 시작했어. 작은 방 중 하나를 위해 우리가 모은 노란색 테라코타를 사용했어. 첫날 밤 동안 조금 이상해. 하지만 방이 정말 밝아져. 그래서 나머지 바닥도 좋아해. 전나무 목재와 정글 목재를 사용했어. 그 후에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설치했어. 그리고 바닥 자체는 다시 정글 목재를 사용했어. 1층 천장을 지었어. 전나무 목재로. 하지만 이제는 전나무 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바닥을 참나무로 바꾸기로 했어. 대비를 더 만들 수 있었어. 2층은 참고로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기둥 몇 개를 세웠어. 방을 조금 나누기 위해. 그리고 천장을 고치기 시작했어. 짙은 참나무를 사용해서 기둥 사이에 빈 공간을 채웠어. 상자랑 통 몇 개가 있음. 저장 공간이 많진 않음. 초반 게임에는 충분할 것 같음. 그 이후로는 모르겠음. 계단에 난간을 만들. 대나무 덧문을 사용함. 방 중앙을 채우기 위해 큰 러그를 만들고 싶었음. 몇 가지 디자인을 실험한 후 하나로 결정함. 자수정과 보라색 양털 패턴을 사용해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한 후 꽃병과 그림 같은 것들을 넣어서
저장실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어 기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블록들을 꽤 많이 포함시켰어. 하지만 이제 완성된 결과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 1층에 있던 임시 상자들을 다 치우고 모든 아이템을 위층으로 옮겼어. 정리는 전혀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일단 1층 꾸미는 걸 끝내고 싶어. 너무 건축에 빠지기 전에 소를 한 번 더 번식시키기로 했어. 그리고 사탕수수도 수확했어. 우리 집 안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했어. 1층의 주요 방을 세부적으로 꾸몄어. 공간의 색감을 더하기 위해 빨간 양털과 빨간 테라코타를 사용해 큰 너구를 만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만드는데 20분 걸렸어. 내가 만족할 만한 벽난로 디자인하는데. 근데 결과는 완전 만족스러웠어. 심지어 디자인에 몇 개의 화로를 숨겼어. 그래서 약간의 기능성을 추가했어. 나머지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계단 아래에 저장 공간을 추가했어. 그리고 지루한 벽 부분에 그림 몇 개를 걸었어. 다음으로 침실을 꾸미기 시작했어. 먼저 작은 책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위에 화분 몇 개를 놓았어. 그 다음 벽에 높은 선반을 만들었어. 그리고 추가 저장 공간을 채웠어. 방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 흰 양털과 카페토를 사용해서 간단한 너구를 만들었어. 아직 채워야 할 방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그곳이 완벽한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어. 마법 장식을 위한. 그래서 소들을 한 번 더 교배시켰어. 그리고 나서 다 자란 소들을 죽였어. 가죽을 얻기 위해서. 가죽으로 책을 만들었어. 그리고 15개의 책장을 만들었어. 그 책장을 방 안에 놓았어. 마법 부여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흑요석이 필요해. 그래서 용암 웅덩이로 갔어. 전에 봐둔 곳. 물을 사용해 흑요석으로 변환함. 그 후 10분 동안 30블록을 채굴함. 정말 오래 걸림. 마법이 없는 곡괭이로. 그래도 이제 여분이 많음. 나중에 다른 포탈을 만들 수 있음. 어쨌든 모든 자원을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 마법 테이블을 제작함. 방 중앙에 배치함. 마지막 손질을 더함. 숫돌처럼. 저장소와 꽃병으로 지역을 장식. 결국 모루도 추가할 예정. 하지만 지금은 철이 부족.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섬의 지도를 전시하는 것이. 우리 집 안에 지도를 만들었어. 섬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완성. 집에 돌아와서 벽에 지도를 걸었어. 보람찰 거야. 이 지역 전체가 건축물로 가득 차는 걸 보는 게. 물론 내가 죽지 않는다면 계속 미루고 있었어. 창고를 정리하는 일을. 그래서 남은 가죽으로 아이템 액자를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배럴 옆면에 다 붙였어. 상자를 라벨링하려고 기둥에 표지판을 달기로 했어. 내부에 있는 것을 적을 수 있는 곳,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 표지판을 하얗게 염색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 하지만 결국 모든 아이템을 정리했어. 이건 항상 나에게 큰 이정표처럼 느껴져.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준비가 됐으니까 다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마무리된 내부를 감상해보자. 결과에 매우 만족해. 축하하기 위해 우리 스타터 하우스의 내부를 마무리하는 중. 잠시 시간을 내서 내 고양이들을 확인해보자. 여기 처음 온 사람이라면 이건 내 완전 뻔뻔한 시도. 영상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죄책감 유발 시도. 농담은 제쳐두고 정말로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시간을 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해온 모든 건축 후에 석탄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다이아몬드는 3개 정도만 남았어.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 광산 입구를 만드는 중. 나중에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곳. 유용한 자원을 많이 채굴할 수 있는 곳. 전나무를 사용해 간단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실제 광산을 파야 하지만 그 전에 조금 살림을 정리하면서 산만해져 보자. 먼저 임시 농작물 농장을 제거했어. 물가를 따라 있는 곳. 그들은 목적을 다했어. 나중에 더 멋진 걸 만들고 싶어. 그걸 치우고 맞춤형 절벽을 만들기 시작했어. 우리 집이 있는 위쪽 지역과 광산 입구가 있는 아래쪽 지역을 연결하려고 더 바위 같은 모습이 광산을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내 다른 영상들을 본 적 있다면 내가 지형 수정 프로젝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 거야. 바위 만들 때 주로 단단한 블록 사용.
조금의 조약돌 추가, 질감 변화를 위해 아카시아 통나무 섞음. 절벽이 괜찮아 보일 때 계단 만들었어. 위층과 아래층 연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길도 만들었어. 두 지역을 연결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 절벽에 이상한 구멍이 있는 걸 봤을지도 몰라. 걱정하지 마. 그 부분은 일부러 비워둔 거야. 우리가 네더 포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광산 입구와 비슷한 디자인을 선택했어. 하지만 독특한 스타일을 주기 위해 약간 변경했어. 마지막 흑요석을 놓고 포탈 뒤쪽을 단단한 블록으로 메웠어. 건물이 꽤 괜찮아 보였어. 그래서 부싯돌과 강철로 포탈을 점화했어. 무서운 네더를 탐험하는 대신 왜 안으로 들어가야 해? 탐험을 미루는 게 더 나을 때 더 많은 지형 개조를 하면서 먼저 내가 심어둔 코코아 열매를 수확했어. 그걸로 갈색 콘크리트 가루를 만들었어. 갈색 블록을 사용해서 절벽 옆면에 질감 변화를 더했어. 작은 디테일이지만 지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었던 건 약간의 초목이었어. 가위로 자작나무와 참나무 잎을 모았어. 꽃도 엄청 많이 모았어. 종류가 정말 다양해. 왜냐면 섬의 절반이 꽃숲이거든. 그러는 김에 가위로 짧은 풀도 많이 잘랐어. 그 다음에 모든 식물을 절벽 옆에 배치했어. 그 지역에 생기가 넘쳤어. 모든 걸 완벽하게 묶어줬어. 총합. 이 모든 테라포밍에 거의 2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전후를 보면 완전히 가치 있었다고 생각해. 철 갑옷만 입고 하는 건 아마 멍청한 생각일 거야. 하지만 경험치를 위해 석영을 캐러 네더에 가고 싶어. 피글린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금 부츠를 만들었어. 그리고 드디어 안으로 들어갔어. 꽤 괜찮은 스폰지점을 얻었어. 빠르게 석영을 캐서 레벨 30을 찍었어. 그리고 다시 오버월드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법을 부여했다. 결과는 행운 3, 효율성 4 그리고 내구성 3이었다. 정말 운이 좋았다. 새로운 곡괭이를 사용해 큰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맞춤형 광산 입구를 위해 기본 모양이 마음에 들었을 때 지하로 더 깊이 계단을 파기 시작했어. 계획은 다이아몬드 층까지 확장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동굴을 발견했어. 탐험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어. 석탄과 철을 채굴한 후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더 찾았어. 손에 닿는 모든 귀중한 자원을 계속 채굴했어. 이제 행운 3 곡괭이가 있으니까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어. 블록당 광석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 다이아몬드도 엄청 운 좋게 많이 찾았어. 심지어 3개의 광맥을 나란히 발견했어. 결국 엄청 많이 모았어. 그래서 다이아몬드 풀세트를 만들려고 잠깐 멈췄어. 이제 훨씬 더 안전해졌으니까 동굴 탐험을 계속했어. 20분 정도 더 채굴하고 나서 자원을 더 많이 모았어. 결국 버려진 광산을 발견했어. 그래서 안을 잠깐 들여다봤어. 빛나는 열매랑 황금 사과를 찾았어. 솔직히 떠나기 전에 독거미가 너무 무서워. 예전에 너무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이 시점에서 내 인벤토리가 꽉 찼으니까 지표면으로 돌아갔어. 아이템을 조금 정리한 후에 우리가 모은 모든 물건들을 보여줄게. 다이아몬드가 많아서 새로운 도구 세트를 만들었어. 레벨 33까지 올랐어. 그래서 2가지를 인챈트할 시간이야. 먼저 삽을 인챈트해서 효율성 4를 얻었어. 그 다음에 도끼를 인챈트했어. 그리고 역시 효율성 4를 얻었어. 아주 생산적인 사이드 미션이었어. 하지만 이제 광산 입구를 상세하게 꾸미고 싶어. 먼저 땅을 거친 흙으로 교체함. 벽을 조약돌로 덧댐. 기본 형태가 마음에 들었을 때 다른 회색 블록들을 섞기 시작함. 전체 지역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벽에 몇 개의 통을 배치함. 지역이 너무 회색으로 보였음. 그래서 색감을 더하기 위해 풀과 꽃을 추가함. 추가 디테일로 몇 개의 원동 블록을 추가함. 그리고 동굴 분위기를 더 살리기 위해 끝에 뾰족한 석순으로 마무리했어. 이제 동굴이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계단을 파기 시작했어. 우리가 전에 시작했던 더 깊은 지하로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많은 딥슬레이트랑 터프 블록을 채굴하려고 계단을 파다가 다이아몬드 몇 개를 더 발견했어. Y-54까지 내려간 후에 지표면으로 돌아갔다. 아이템을 집에 두기 위해 인벤토리가 완전히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공간이 생겼다.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가는 길에 다이아몬드 몇 스택을 모았다. 그 후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갔다. 딥슬레이트와 터프 블록을 캤다. 인벤토리가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이제 한동안 이것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상으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헛간이다. 우리 동물들을 위한 헛간.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자. 고전적인 빨간 헛간 모양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한 일은 모든 양을 빨간색으로 염색한 것이다. 그리고 양털을 깎았다. 그 후 뼈가루를 사용하여 빛을 만들었다. 참나무 통나무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떠돌이 상인이 나타났어. 새로운 연한 정원 블록 몇 개를 팔고 있었어. 정말 이걸 손에 넣고 싶었어. 하지만 에메랄드가 없었어. 그래서 근처 마을로 갔어. 뭔가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갔는데 상자 안에 에메랄드가 없었어. 그래서 주민 중 한 명을 활장수로 바꿨어. 그리고 그와 막대를 거래해서 얻었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두 번째 떠돌이 상인이 나타나서 놀랐어. 두 명의 상인이 동시에 있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동시에 말이야. 그래도 뭐 불평하지는 않을게. 두 번째 상인의 거래는 별로였어. 그래서 내 계획을 따랐어. 에메랄드로 연한 이끼를 샀어. 그리고 열린 눈꽃을 샀어. 뼈가루로 더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흥미로운 산만함이었어. 하지만 다시 자원 수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선 헛간을 위해 대나무를 모두 베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심었던 나무들도 많이 베었어. 많은 벗겨진 가뭄 비나무를 사용할 계획이니까 바로 벗겨냈어. 나중에 내 삶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 화분용 벽돌도 더 필요했어. 그래서 나 물가로 내려가서 점토를 잔뜩 모았어. 점토를 굽는 동안 필요한 나머지 블록들을 제작했어. 빨간 콘크리트 가루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터프와 딥슬레이트 블록들. 그걸 다 끝내고 나니 드디어 모든 걸 다 모았어. 아까 말했던 대로 헛간을 지을 준비가 됐어. 클래식한 빨간 헛간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빨간 테라코타를 섞어서 사용했어. 벽을 위해 양털과 콘크리트 가루 사용. 건축물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헛간 옆에 사일로를 추가로 붙임. 지붕은 흰색 외곽선으로 틀을 잡음. 건조된 나이트와 자작나무 통나무 사용. 그리고 나머지는 다양한 딥슬레이트 블록으로 채움. 헛간 밖에는 큰 건초 더미 2개를 만들. 농장 분위기를 살리는 데 큰 도움됨. 외부 작업이 끝난 후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함. 그리고 건축물을 우리 경로 시스템에 연결함. 거친 흙을 사용해서 헛간 내부는 정말 간단하게 유지함. 최종 결과를 보여줄게. 최대한 개방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함. 동물들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사일로는 추가 저장 공간으로 완벽한 장소가 됨. 약간의 추가 저장 공간을 추가함. 이제 남은 건 동물들을 데려오는 것뿐임. 임시 우리에서 데려옴. 그래서 소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에 양을 데려왔고 헛간이 생기로 가득 찬 걸 보니까 엄청 뿌듯해. 이제 계속 짓느라 자원이 부족해졌어. 그래서 가뭄 비나무 몇 그루를 심었고 근처 숲에 있는 참나무랑 자작나무를 좀 베었어. 가까운 숲에서 가뭄 비나무가 엄청 빨리 자라더라. 그래서 준비되자마자 바로 베었어. 몇 분 동안 벌집 몇 개를 만들었어. 집 앞에 설치했는데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멋진 디테일도 더해줘. 레벨 30으로 다시 올라왔어.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해 두 번째 도끼의 마법을 걸었어. 내 도끼가 곧 부서질 것 같아서 실크 터치를 기대했는데 결국 내구성 3만 나왔어. 집 뒤쪽 지역이 완벽할 것 같아. 호박과 멜론 농장을 만들기에 돌 경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어. 조약돌과 단단한 블록을 사용했어. 색을 더하기 위해 전체를 꽃과 풀로 둘러싸서 그 다음에 길을 농장 입구까지 연장했어. 그 다음에 가뭄비 나무 슬래브를 사용해서 줄을 만들고 물에 잠기게 했어.
농장이 수분을 유지하도록 슬래브 위에 멜론이 자라지 못하게 울타리를 쳤다. 원하지 않는 곳에 자라지 않도록 마침내 땅을 갈고 씨앗을 모두 심었다. 모든 것이 자라면 이 지역에 많은 색깔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많은 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지를 광산으로 내려가서 자갈을 많이 모았다. 거친 흙을 위해 단단한 진흙을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물병을 사용했어. 일반 흙을 진흙으로 바꾸기 위해. 근데 밀도 좀 섞어야 해. 그래서 근처 마을로 갔어. 그리고 그냥 그들의 모든 식량을 훔쳤어. 마을에 있는 동안 고양이들을 봤어. 길들일 충동을 참을 수 없었어. 얘네들 너무 귀여워서 못 참겠어. 집에 돌아갔어. 그리고 고양이들을 뒷문 근처에 두었어. 앞문 근처에도 두었어. 이 고양이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헛간 앞에도 작은 고양이를 두었어. 얼마나 작은지 봐봐. 너무 귀여워. 아직 이름표가 없어. 하지만 이름표를 얻으면 이 귀여운 애들 이름을 지을 거야. 좋은 이름 아이디어 있으면 꼭 알려줘. 건축 모드로 돌아가기. 얻은 밀을 사용해서 마침내 단단한 진흙을 제작함. 그 후 길을 만듦. 언덕 꼭대기 쪽으로 더 확장함. 제작한 단단한 진흙을 사용해서 텍스처, 변화를 추가함. 약간의 화강함도 섞음. 블록 팔레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함. 그걸 하는 동안 언덕 아래의 길도 텍스처링함. 계속하고 싶음. 기지에 더 많은 색과 생명을 추가하고 싶음. 그래서 감자 농장을 계획하기 시작함. 모든 수원지를 확보한 후 짙은 참나무 판자로 덮음. 그리고 그 위에 광택이 나는 딥슬레이트 벽과 랜턴을 배치함. 그것들을 배치한 후 남은 일은 모든 잔디를 갈아엎는 것뿐임. 블록을 쌓고 감자를 심는다. 전부 채울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라면서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했다. 언덕 아래에. 이번엔 밀밭이 될 것이다. 약탈자에게 방해받았다. 조금 짜증났다. 하지만 농장을 금방 다 지었다. 이 농장들이 이 지역에 많은 개성을 더하고 있어. 정말 아늑한 분위기를 돋고 있어.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 수 없어. 이번 것은 조금 다를 거야. 설탕 수수용이니까. 길 블록을 사용해서 경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물에 잠긴 가문 비나무 슬래브와 설탕 수수를 번갈아가며 줄을 만들었어. 간단한 디자인이야. 하지만 공간을 꽤 잘 채운 것 같아. 삽이 부서지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그 전에 지옥에 가서 석영을 캤어. 레벨 30까지 올릴 때까지 새 다이아몬드 삽을 만들고 마법을 부여했어. 효율성 4와 내구성 3을 얻었어. 모루도 만들었어. 그리고 2개의 도끼를 합쳐서 더 좋은 도끼를 만들었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시작했어. 집 밖에 가문 비나무를 베었어. 그리고 지역을 좀 더 다듬었어. 좀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정리하다가 드디어 오래된 동물 우리를 부수게 됐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하드코어라는 걸 생각하면 장비를 계속 강화하고 싶어. 그래서 다시 네더로 갔어. 레벨 30이 될 때까지 석영을 캤어. 광질하다가 요새를 발견했어. 공략하기 전에 탐험해보고 싶어. 나는 오버월드로 돌아가서 내 검에 마법을 부여했다. 결국 날카로움 4와 약탈 3을 얻었다. 정말 멋지다. 이제 더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요새로 돌아갔다. 잠시 탐험한 후 블레이즈 생성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블레이즈 막대를 얻기 위해 몇 분을 보냈다. 내 검에 약탈 3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블레이즈 막대를 얻었다. 계속 탐색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전리품을 모았어. 가는 길에 마그마 큐브를 봤어. 그래서 크림을 얻기 위해 죽였어. 이걸로 화염 저항 무력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앞으로 네더 여행이 훨씬 덜 위험할 거야. 무력을 만들려면 네더 와트가 필요해. 그래서 계속 탐험하다가 결국 찾았어. 정말 생산적인 모험이었어. 근데 바보 같은 집에서 죽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함. 작물이 대부분 자람. 행운의 곡괭이로 모두 수확함. 그리고 두 밭에 다시 심음. 둘 다 채울 수 있었음. 멋진 일임. 별로 멋지지 않은 건? 집안에 화로가 2개뿐임. 솔직히 좀 짜증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장간을 지음. 자동 재련기와 용암 농장을 숨길 수 있는 곳. 시간 낭비 없이 바로 작업 시작. 재료를 제작하고 모으기 시작.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어. 하지만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았어. 이제 건축 작업 시작. 튼튼한 블록으로 기초부터 시작. 2층을 위해, 튜더 스타일을 위해 벗겨낸 가문비나무 들보 사용. 나머지 벽은 참나무 혼합으로 채움. 자작나무, 대나무와 함께 실제 대장간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집 옆에 대장간을 붙였어. 그 다음 대장간 근처의 잔디 블록을 돌과 조약돌로 교체했어. 중세 느낌을 더 주기 위해, 건축물을 생동감 있게 만들기 위해 마그마 블록을 추가했어. 대장간 안에 뜨거운 숯을 표현하려고. 그 다음 대장장이 작업대를 놓았어. 모로와 갑옷거치대. 대장장이 테마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들. 덮여있는 공간. 우리 초보자 집 옆쪽이 아직 비어 있어서 거기에 몇 가지 추가 디테일을 더함. 대장장이의 다른 쪽. 여전히 조금 밋밋해 보임. 그래서 참나무 잎을 추가해 색감을 더함. 뒤쪽에도 같은 작업을 함. 하지만 이번에는 화분을 위에 놓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색을 추가할 수 있어. 꽃 화분을 모두 채우고 마지막 손질을 마치면 외부 작업이 공식적으로 끝나. 바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작업을 시작했어. 벽을 손질하고 천장을 설치했어. 건축 중에 밖에서 떠돌이 상인을 들었어. 그리고 그의 거래를 확인한 후 그가 맹그로브 묘목을 제공하는 걸 봤어. 이걸 손에 넣고 싶어. 근처 마을로 달려갔어. 활장이랑 막대기를 교환했어. 다시 에메랄드로 거래했어. 그리고 묘목을 얻었어. 그걸 헛간 뒤에 심었어. 항상 뭔가에 정신이 팔리는 것 같아. 아무튼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자. 대장간 내부를 꾸미는 중. 바닥을 만들기로 했고 빨간색을 선택했어. 테라코타와 콘크리트 가루. 방의 색감을 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하에 초고속 용광로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단을 계획했어. 벽을 채우기 위해 어두운 참나무 계단을 사용했어. 계단 위쪽에 몇 가지 그림을 사용하고 세부사항을 추가했어. 완전히 꾸며진 1층을 보여줄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천장을 수리하고 난간을 추가함. 참나무 덧문을 사용함. 이곳은 용암 농장에 딱 맞는 장소임. 그래서 가마솥과 양동이를 제작함. 용암 웅덩이로 달려감. 이전에 흑요석을 채굴했던 곳임. 농장을 위해 많은 용암을 모음. 대장간으로 돌아감. 농장을 짓기 시작함. 가마솥을 한 줄로 배치함. 다음으로 그 위에 꽉 찬 블록 한 줄을 놓아야 해. 그래서 나는 구리 블록을 사용했어. 그냥 과시하려고. 블록 아래에 맨 위에 뾰족한 드립스톤을 추가하자. 임시로 흙 블록을 몇 개 놓았어. 그리고 그것들을 트랩도어로 둘러쌌어. 흙을 제거한 후 이제 용암만 추가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이 세계에서는 화염틱을 꺼놨어. 안 그랬다면 이거 100% 집 전체를 태워버릴 거야. 어쨌든 농장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 용암이 가마솥에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가득 찰 거야. 그럼 용암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지하실에 초고속 용광로를 설치하고 싶어.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새 곡괭이를 만들고 마법을 부여했어. 왜냐하면 이건 많은 굴착이 필요할 거야. 결국 효율성 4와 내구성 3을 얻었어. 그래서 곡괭이 2개를 합쳤어. 효율성 5가 있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 지하실로 가서 큰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 우리가 슈퍼 재련기를 만들 수 있는 곳. 이게 충분히 크길 바라면서 이제 건설할 장소가 생겼으니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했어. 불행하게도 모든 호퍼를 만들 철이 부족했어. 그래서 광산으로 빠르게 여행을 갔어. 여기 아래에 거대한 동굴 시스템이 있어. 완전히 탐험하기엔 아직 멀었어. 그래서 여기저기 철이 엄청 많아. 둘러보던 중 거미가 나를 절벽에서 밀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부츠에 깃털 낙하를 꼭 붙여야겠어. 진짜 아슬아슬했어. 어쨌든 철 몇 스택을 채굴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철을 녹이기 시작했어. 기다리는 동안 가서 맹그로브 나무 몇 그루를 베었어. 철이 준비되면 나머지 호퍼를 만들었고 그걸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어. 이제 드디어 슈퍼 스멜터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미스터 캣의 튜토리얼을 따라했어.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나머지 원처를 다 넣었고 보다시피 모든 것이 출력 상자로 직접 흘러들어감. 엄청 빠름. 이렇게 하면 재련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임. 방을 꾸미고 싶음. 지금은 정말 끔찍해 보이기 때문임. 밖에서 떠돌이 상인을 들었음. 그가 창백한 참나무 묘목을 팔고 있었음. 창백한 참나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음. 그래서 이걸 꼭 사야 함. 다시 마을로 달려갔음. 그리고 플래처한테서 에메랄드를 얻었어. 그 다음 몇 개의 묘목으로 교환했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걸 기다릴 수 없었어. 그래서 뼈가루를 써봤어. 그때 내가 멍청하다는 걸 깨달았어. 사실 묘목 4개가 필요했거든. 다크오크 나무 키우는 것처럼. 떠돌이 상인이 사라지기 전에 마을로 재빨리 다시 뛰어갔어. 이번엔 농부 중 한 명과 밀을 거래했어. 몇 개 더 묘목을 얻은 후 드디어 첫 번째 창백한 참나무를 키웠어. 나무를 베고 행운 곡괭이를 사용했어. 최대한 많은 묘목을 다시 얻으려고 했어. 하지만 물론 전체 나무에서 단 하나의 묘목만 나왔어. 적어도 이제 더 많은 이유가 생겼어. 결국 창백한 정원을 찾아 탐험할 수 있게 30분 정도를 보냈어. 슈퍼를 만들면서 재련실 좀 더 보기 좋게 꾸며봤어. 바닥에 제한된 옅은 참나무를 사용했어. 레드스톤은 완전히 노출되게 했어. 뭔가 고장나면 쉽게 고칠 수 있게. 위층 용암 농장을 확인하러 갔어. 모든 가마솥이 가득 차 있었어. 양동이로 용암을 모은 후 용광로에 넣었어. 모든 구리를 재련하기 시작했어. 건축 아이디어가 있어. 상당한 양이 필요할 거야. 그동안 참나무와 자작나무를 많이 심었어. 우리 기지 주변에 나무를 많이 베고 다시 심지 않았어. 그래서 이 지역의 푸르른 분위기를 되찾고 싶어. 다 끝났을 때 구리가 준비됐어. 그래서 덧 문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이를 먹지 않게 왁스를 발랐어. 집 앞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을 네더 사마귀 농장으로 채우고 싶어. 영혼 모래로 시작했어. 그 위에 네더 사마귀를 놓았어. 화분 상자를 만들기 위해 영혼 모래를 덧 문으로 둘러쌌어. 방금 만든 덧 문으로 영상 끝에 기지 투어를 하고 싶어. 그래서 뼈가루를 사용해서 잔디와 꽃을 많이 추가했어. 이게 모든 걸 잘 어우러지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지역을 훨씬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아직 만들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그건 내가 스스로 도전한 부두야. 대각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서 좀 까다로웠어. 근데 덕분에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랜턴 몇 개랑 배 몇 척을 추가했어. 이제 부두가 완성됐으니 잠깐 속도를 늦추고 지금까지 만든 걸 한번 살펴보자. 지금까지 만든 모든 걸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새로운 하드코어 세계에서 일부는 쉐이더를 사용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투어를 위해 그걸 켜기로 했어. 모든 것을 완전한 영광 속에서 볼 수 있게. 언덕 아래에서 투어를 시작해. 여기 큰 농작물 농장이 있어. 그리고 계단 양쪽에 네더 포탈과 광산 입구가 있어. 계단을 올라가자. 여기가 대부분의 건축물이 있는 곳. 먼저 작은 꿀벌 농장을 확인해보자. 보통 꿀벌 농장은 어떤 구조물 안에 숨기는데 이번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봤다. 이게 더 생동감과 분위기를 더해준다.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지역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다음은 헛간을 보자. 물론 작은 고양이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동물들을 확인해보자. 소와 양도 물론 있다. 나는 정말 우리가 선택한 빨간 헛간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그 고전적인 빨간 헛간 느낌이야. 알다시피 그건 틀릴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호박과 멜론 농장이 있어. 이건 완벽한 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건 아닌 걸 알아. 이렇게 설정하는 게. 하지만 난 이게 좋아 보여서 그래.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 길을 따라 더 가보면 물론 우리 시작집이 있어. 다시 안을 한번 보러 가자. 문을 지켜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른 블록을 좀 썼어. 알지? 대나무와 정글처럼 바닥을 꾸미고 싶었어. 그래서 평소에 잘 안 쓰는 블록을 써봤어. 항상 쓰는 블록은 아니지만 그걸로 실험하면서 정말 재미있었어. 여기 있는 동안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싶어. 봐봐.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이 이랬어. 거의 스타터 하우스만 있었지. 이걸 내려놓으면 볼 수 있을 거야. 아, 이런 모습이 좋아.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어. 멋지게 보이네. 이것도 내려보자. 이 두 개만 변경이 있어야 해. 근데 여기 있는 김에 아이템 프레임도 바꾸고 싶었어. 빛나는 아이템 프레임으로.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일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인벤토리에 빛나는 잉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지. 난 200 IQ 계획자야. 이거는 여기로 돌아갈 거야. 이거는 여기로 갈 거야. 다른 두 지도를 가져오자. 이거는 바로 거기로 갈 거야. 그리고 뿅. 빛나는 아이템 프레임으로 훨씬 더 좋아 보여. 이상한 선들이 안 생겨. 다른 지도들 사이에. 하지만 보다시피 섬의 이 작은 부분만 채웠어. 계속 확장하는 게 너무 기대돼. 결국 전체 공간을 다 채울 거야. 여기 있는 동안 창고도 한번 확인해보자. 보통은 그냥 지루한 상자 줄만 놓는데 여기서는 기둥으로 구역을 나눴어. 그리고 통과 상자를 조합해서 사용했어. 표지판 같은 걸로 라벨도 붙이고 좀 더 독특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보기에도 재미있게. 집은 대충 이 정도야. 여기서 뒷문으로 나가자. 우리의 사탕수수 농장을 확인하러. 정말 수확하지 않았어. 처음 심었을 때부터.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탕수수가 있어. 여기로 빨리 돌아와서 모두 모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정말 기뻐. 두 집 사이를 감싸면 정말 좋은 전망이 있어. 대장간의 용광로. 이런 숨겨진 공간이 정말 좋아.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아. 이제 실제 대장간 내부를 확인하러 가자. 여기 안에 농장이 몇 개 있어. 위층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용암 농장이 있는 곳. 거의 다 채워진 걸 볼 수 있어. 설치하기 정말 빠른 농장이야. 솔직히 이건 우리한테 석탄을 엄청 절약해 줄 거야. 가끔 석탄 모으는 게 귀찮긴 하잖아. 지하실로 가자. 그리고 슈퍼 스멜터를 확인하자. 항상 이런 걸 미루는 것 같아. 마인크래프트 월드에서 이런 걸 조립하는 걸?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이번엔 그냥 1화에서 해버리자고. 빨리 끝내버리자. 이건 정말 유용할 거야. 알잖아. 대량의 아이템을 재련하는 것. 바닥에 연한 참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었어. 다시 밖으로 나가서 확인할 것이 몇 가지 더 있어. 여기 다른 농장과 네더 사마귀 농장도 있어. 항상 엄청 무서워. 이걸 모으기 위해 네더에 들어가는 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포션을 만드는데 정말 유용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의 모험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생각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건 이게 거의 다야. 근데 정말 이 섬을 계속 확장하는 게 너무 신나. 그리고 건축물로 채우는 것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알려줘. 뭘 추가해야 할지. 첫 번째 에피소드를 즐겼길 바래. 놀자. 스스로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면 내 팬니안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나를 지원해줘. 항상 그렇듯이. 봐줘서 고맙고 행복한 건축 되길.